네,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 1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195명, 무려 17일만이라고 하는데요. 이 폭발적인 확산세는 꺾였다. 주말까지 남은 며칠이 안정세로 가느냐 마느냐 분수령이 될 거라고 합니다. 희망을 갖고 조금만 더 견뎌보시죠. 자, 그리고 이 태풍 때문에 두려움에 밤새 잠 못 이루신 부산, 울산, 경남의 시민, 도민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인명 피해도 있었죠. 자, 정말 이 바람이 얼마나 거셌는지 여기 이 사진이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울산 공룡 발자국 공원에 있는 이 공룡 조형물의 목이 강풍에 꺾여버린 거죠. 자, 지금 또 다른 태풍이 한반도를 이렇게 향해서 올라오고 있다니까 참 걱정부터 앞섭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현장 소개해드리죠. 먼저 김종인 대선 후보 당에서 나온다. 다음은 네이마르, 드웨인 존슨도 코로나 확진. 마지막 미 연방 하원 의장의 내로남불 들통.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어제자 전국 기준 시청률과 함께 3.10 중계석 시작하죠. 예, 오늘 제 옆에는 박성태 JTBC 보도국 주말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 박성태 부장이 출연했을 때 3.10 중계석 자체 최고 시청률 찍은 거 얘기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기분이 어떠셨나요? 좋았는데 사실 시청률은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그때 보니까 앞에서부터 많이 올라 있더라고요. 운이 좋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희일비합니다. 예. 그만큼 중요합니다. 저도 뭐 올해 방송을 해봤는데 일희일비하면 힘들어요. 그렇습니까? 예. 자, 아무튼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많은 분들이 이게 박 부장과 저의 이 궁합이 잘 맞는다. 뭐 또 그렇게 많은 분들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뭐 양원보 앵커랑 그때 처음 맞춰봤지만 그 전부터 보면 잘 맞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우리 둘 다 좀 특이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자, 아무튼 뭐 오늘 들어오시기 전에 어디 운동하고 오셨어요? 왜 이렇게 땀을 흘리세요? 긴장해서 진짜? 일주일 만에 또 하다 보니까 그렇죠. 긴장해서 약간 이렇게 땀이 좀 나고 합니다. 예. 지금 제가 원래는 그 질문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본인이 그렇게 원하셨다고 예. 고정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질문을 해달라고 하셨잖아요. 예, 제가 넣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정해달라는 얘기가 사실은 양원보 앵커가 처음 얘기하기 전부터 박동인 PD가 나와서 좀 해설을 좀 해달라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박동인 PD가 누구죠? 박동인 PD는 이 3.10 중계석을 맡고 있는 가장 치프 PD는 아니고 그 밑에 있는 PD인데 해달라고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게 있습니다. 출연료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고정 지금 이쪽으로 고정해달라는 말 한 적 없다고 하는데 고정이 아니고 출연해달라고 했는데 출연료가 지금 10,000원이어서 제가 좀 더 써야 되지 않냐라고 하니까 박동인 PD가 내부 직원의 출연은 10,000원이다. 더 받고 싶으면 회사를 나가라. 나간 다음에 출연을 하면 외부 출연자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제가 박동인 PD랑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예. 아무튼 저도 일단 한번 출연을 하게 되면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2만 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진행자 2만 원, 출연자 10,000원. 네, 그렇습니다. 자, 저보다 2배. 네, 너무 그냥 서론이 길었는데 예. 짧고 굵은 방송 첫 번째 헤드라인 보시죠. 내 100일 잔치에 왜 안철수를 물어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오늘로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기자회견으로 진행이 됐는데 첫 번째 현장 국회로 가보시죠. 야당이 무너진다면 민주주의가 후퇴되고 나라의 미래도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백척간두에선 심정으로 비대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국민과의 역사가 부여한 막중한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과에 관해서는 사법 절차가 완료되는 이후에 적절한 시점을 택해가지고서 이에 대한 제가 대국민 사과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속보를 좀 전해드리면요. 지금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가 조금 전에 확진 판정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모든 이 사무처 당직자들이 오늘부터 전원 재택근무를 하게 됐다. 국회에 다시 한번 좀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비상이 걸린 것 같은데, 자, 보신 것처럼 어제 당명을 확정하고 간판을 바꾼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 자, 앞서 들으신 것처럼 전직 대통령 사과하겠다. 결국 새 출발 선언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 약간 교묘한 중간에 있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무슨 말이죠? 사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사과를 하겠다 할 계획이 있다라는 말은 지난 8월에도 이미 나왔었죠. 예, 한번 측근히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 하겠다라고 얘기 안 하는데 이번에 법적 절차가 끝난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요 대법원 맥락을 판결이 나고 나서 그렇습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요 판결 난 다음에 하겠다. 뭐 절차상 맞는 얘기지요. 네네. 그런데 시간을 좀 두고 사과는 하겠다. 그런데 나중에 하겠다. 요 말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두 전직 대통령 물론 그 중에 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지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 투숙할 때도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었죠. 김영박 대통령. 전직 대통령은 약간 있어요. 이 핵심 지지층한테 지금 사과하면 또다시 논란과 쟁점이 될 수 있으니 법적 절차가 완료되면 사과하겠다. 대신 사과하겠다는 입장은 밝혀놔서 나는 중도 측이다. 예. 강경 구구랑은 선을 좀 긋겠다. 요 두 가지 메시지가 같이 있는 걸로 현재는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향은 중도인데 지금 강경 부수랑 완전히 선그면 시끄러워지니까 네. 좀 이따 선긋겠다. 이렇게 일단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새 지도부가 출범한 지 100일밖에 안 됐으니까 말이죠. 예, 예. 자, 그런데 뭐가 됐든 김종인 비대위원장 100일 출범 100일째 뭐가 됐든 그래도 당은 좀 안정이 됐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구설에 오르는 소속 의원들도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고 말이죠. 예. 일단 합격점을 주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일단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지지율이 오른 거는 일단 상대방인 민주당 지지율이 부동산 정책 실패에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대급부가 있어요. 이거는 뭐 많이 나온 얘기지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가만히 전략이 통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저쪽에서 똥볼을 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반대급부를 본다. 이 전략인데 똥볼 단어 써도 되죠. 그러니까 그게 본인 표현은 아니잖아요.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가만히 전략은 그쪽에서 얘기했고 예. 똥볼은 제 표현인데 그러세요? 이 정도는 방송에서 얘기할 수 있죠. 예, 예. 아무튼 뭐 말씀하세요. 예, 예. 말씀하세요. 자꾸 이제 아닌 것처럼 아니, 쳐다봐서. 아니 좀 걱정돼서 아무튼 예, 말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쪽에서 똥볼 차면 내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괜찮다. 이 반대급부 전략이었거든요. 네. 그게 효과를 본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쪽에서 똥볼을 찼던 사람들, 아니 그냥 그러니까 한 번만 김진태, 하세요. 뭐 그렇게 자주 하세요. 알겠습니다. 김진태, 민경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거의 전직이 됐죠. 말문을 막혀 있거든요. 네. 지금 전직 의원이 됐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는 자살골을 칠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반대급부를 많이 받는데 이게 이제 지지율이 엇비슷해진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쪽에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거기가 끝이거든요. 이게 네.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숙제다. 이렇게 일단 볼 수 저희는 있겠습니다. 짧고 굵은 방송 너무 이게 질문 하나에 답변이 길어지시는 것 같아요. 저는 주옥 같은 해설을 한다고 했는데 좀 네, 길었군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아무튼 뭐 들으셨지만 김종인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세게 비판했어요. 예.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뭐 단점 이런 걸 얘기해 달라라고 물으니까 얘기를 했는데 야당 시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여당의 잘못을 막 지적했기 때문에 여당이 되면 과거의 잘못을 좀 안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 그랬고요. 문 대통령이 삼권 분립 자체를 무너뜨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검찰 개혁이 거꾸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힘을 실어서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유튜브 아이디 김민희님이 박성태 기자 흥분하신 것 같다고. 자, 그런데 오늘 회견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과의 연대설을 묻는 질문이었는데 답변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에 지금 기자회견을 내가 100일을 맞이해서 하고 있는데 왜 안철수 씨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많이 하는지는 이해가 가질 않아요. 이 언론에서 자꾸 이 국민의힘과 안철수의 관계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미래통합당을 끌어가고 있는 것이 제 책임인데 미래통합당에서 어떻게든지 좀 인물을 발굴을 해가지고서 서울시장 후보도 내놓을 것이고 대통령 후보도 내놓을 건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자꾸 이제 질문을 할 것 같으면
자, 오늘의 주인공은 나야 나. 그런데 자꾸 다른 사람 얘기 나오면 뭐 보신 것처럼 이렇게 화가 날 수도 있겠네요. 왜 자꾸 내 얘기인데 안철수 대표 얘기를 하냐 이건데요. 그런 것도 있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사실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 안철수 대표가 청춘 콘서트를 할 때 이때 첫 번째 멘토가 김종인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당시 이제 김 위원장은 국민적 지지가 좀 있는 안철수 대표를 통해서 정권을 잡고 뒤에서 수렴청정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봤던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사람 잘못 봤구나. 그래서 좀 후회를 했죠. 뭐 어리석은 사람이다. 나중에 좀 둘이 안 좋게 헤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오늘 그 연대설 있잖아요. 뭐 예. 서울시장 후보로 뭐 차출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부정을 했어요. 예. 일단 어느 정도 너무 가깝게 하기도 그렇고 또 멀리 하기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 지금 김종인 위원장 생각을 제가 유추해 보건데 안철수 대표는 충분한 땔감이 될 수 있다. 대선 후보로서 충도표를 좀 더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버리진 않고 하지만 개인적인 감정도 좀 있고 또 더 이상은 김종인 대표가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완전히 선긋진 않고 또 너무 가깝게 하지 않는 그 정도 거리두기 전략이 아닌가라고 그리고 또 생각합니다. 홍정욱 전 의원, 남궁원 씨, 원로 배우 남궁원 예. 씨한테 홍정욱 전 의원에 대해서도 뭐 별로 이렇게 흥미를 보이지 않는 그런 얘기를 또 딱히 할 말이 없다. 지금 자막 나가는 것처럼 저런 반응이었는데 자, 그렇다면 본인일까요? 그런 얘기도 얼핏 나왔지 않습니까? 며칠 전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예, 사실 뭐 지지율에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후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겪어본 김종인 위원장 생각은 안 될 건 안 될 걸로 알아요. 본인이 안 될 걸로 압니다. 다만 또 선거는 정치는 생물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 만약 대선 6개월 전에 본인 지지율이 뭐 20% 넘나들고 있다. 그러면 출마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을 안 할 게 저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러면요. 화제를 좀 바꿔서 어제 국회 운영위 전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좀 소란이 있었는데 잠깐 영상 보시죠. 김대지 국세청장 같은 경우는 기재위에서 의장 전입했다고 자기가 본인이 인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채택해줬어요. 그런 분들도 많아요. 이 부분들을 채택을 안 해줬다고 얘기를 하지 마세요. 네, 미래통합당 잘했습니다. 끼어들지 마시고 비아냥 웃지 마시고 좀 조선님 제 손입니다. 예 알아요. 최근 보건복지부가 한 간부가요. 언론 인터뷰에서 어디로 쑤시십니까? 왜 이렇게 와가지고 쑤십니까? 제 시간 중단해 주시죠. 왜 손으로 됩니까? 제 자리를 오셔서 저한테 끼어들지 마 하면서 저를 뒤를 치셨습니다. 제 등을. 불결한 손가락이 제 몸을 닿았다는 것에 제가 불쾌한 얼얼함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내 인기척을 하니까 듣지를 못해서 어깨에 살짝 남저 지리하는데 야지 놓고 그다음에 끼어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올바르다고 봅니까? 부르지도 않고 아니면 여기를 살짝 건드리는 것도 아니고 제 등을 제가 지금도 느낄 정도로 찔러서 더군다나 저는 김태흠 의원하고 일면식도 없는 분입니다. 저는 부르는 차원에서 어깨를 제가 2번 이렇게 살짝 손가락으로 댔는데 불쾌하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두 사람은 회의 말미에 사과를 했습니다. 잘 마무리가 됐는데 열린민주당의 그 김진애 의원이 자기 그 옷을 불쾌해서 빨았다. 또 이런 또 얘기까지 해서 약간 감정의 골이 깊은 상황까지 또 얘기가 전해지더군요. 자, 첫 번째 현장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현장 이번 주가 코로나19 방역 분수령 헤드라인 보시죠. 방역 사기 주장에 적반하장도 정도가 점점점입니다. 자, 코로나 확산이냐 억제냐 이번 주 분수령입니다. 하지만 퇴원하자마자 이건 사기야 외친 사람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서울 성북구 장위 이동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 전광훈 목사죠. 그 제가 자주 하는 건데 말이죠. 아무튼 예, 끼어들라고 써 있어서. 예,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바로 사랑제일교회 가보시죠. 예, 자, 저기 사랑제일교회 골목 입구인데 흰색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저렇게 지금 경찰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서울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경찰들 어제 전광 목사 사택 등등 4곳 압수수색했습니다. 이거 퇴원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정광훈 목사도 어제 퇴원하면서 기자회견 갖고 이거는 코로나19는 사기다. 뭐 대통령이 국가를 부정한다 이런 소리도 했고 사과하라. 네. 한 달 안에 하지 않으면 내가 목숨 걸 각오, 그러니까 순교할 각오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렇죠. 오늘 진중권 전 교수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을 했죠. 대통령은 한 달을 기다려주기 바란다. 이렇게 또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정광훈 씨의 경우를 보면 적반하장이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만합니다. 그 청와대에서 어제 핵심 관계자가 뭐라고 또 한마디 했잖아요. 미안한 신용이라도 해야 되지 않냐. 특히 호칭을 어떻게 했었죠? 전광훈 씨라고 했습니다. 전광훈 씨. 예.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조금 전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전광훈 목사 입장문이 발표가 됐는데 대통령이 나를 씨로 부른 건 물론 뭐 대통령이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예, 대통령이 직접 부르진 않았죠. 예. 대통령이 나를 씨로 부른 건 모욕이다. 굉장한 모욕이다. 예. 이렇게 막 아주 뭐 경문에 입장문을 지금 내놨다는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교회 지도자들 초청한 자리에서 특정 교회가 적반하장으로 음모설 주장한다 했는데 앞서 그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얘기 약간 맥락이 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뭐 집단 감염이 발생한 뒤에 명단을 제대로 제출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명단을 달라고 하니 막기도 했습니다. 방역에 대한 방해죠. 또 많은 이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당시 8.15 집회 또 사랑제일교회 이 예배 참석한 사실도 숨기기도 했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접촉자에서 확진자가 더 나오기도 했어요. 예. 지금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만 1,000명이 넘습니다. 1,000명. 그런데 말이죠. 예. 오늘 정말 또 약간 좀 충격적인 사진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자, 보여주시죠. 예, 저겁니다. 개천절 집회 포스터. 자, 예. 10월 어게인 3일 10월 개천절. 3일. 예. 또 한다는 건 아니겠죠? 설마 이거? 전광훈 목사랑 관련 있는 건가요? 예, 지금 관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개천절 2시에. 했었어요. 예, 작년에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자유파 집결해라 사진도 나오고 그런데 뭐 주최 측이 없고요. 일단 저거 자체는 저 포스터는 일부 커뮤니티에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예. 주최 만든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짜 뉴스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지금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10월 3일 개천절에 또 저기서 저렇게 한다면 예. 이건 진짜 그 국민에 대한 도전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예. 한다면 이건 정말 국민에 대한 도전 아닙니까 이 정도면?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번에는 법원에서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근데 그러겠죠. 제가 이제 바로 말씀을 드리면 요게 지금 전광훈 목사 측이나 예. 그쪽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아. 그쪽 변호인인 강현재 변호사가 예. 10월 3일 개천절 집회는 전혀 논의된 적도 없고 전 목사가 언급한 적도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뭐 그 세력 중에 일부 또는 다른 세력 중에 일부가 만들었을 수도 있고요. 예. 그냥 재미로 만들 수도 있고 의도를 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아니기를 바랍니다. 아니기를. 자, 그리고요. 저희가 외국 사례도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분 소식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그림부터 보시죠. My wife Lauren, as well as my two baby girls, and myself, we have all tested positive for COVID-19. And I could tell you that this has been one of the most challenging and difficult things we have ever had to endure as a family, and for me personally too as well. But testing positive for COVID-19 is much different than overcoming nasty injuries or being evicted or even being broke, which I have been more than a few times. But I am happy to tell you guys that we as a family are good. We are on the other end of it. We're on the other side. We are no longer contagious, and we are, thank God, we are healthy. And we've gotten through COVID-19 stronger and healthier. 박 부장, 저 사람 아시죠? 제가 처음 드웨인 존슨이라고 할 때 누군지 제가 외국 사람 이름엔 서툴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얼굴 보면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도 알 겁니다. 아시겠죠? 예, 분노의 질주의 홉스 경관으로 나왔던 그렇습니다. 사람이죠. 프로레슬러 더 락. 예. 웬만한 미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뭔가 힘 있어 보이는 사람 역할이다. 네, 맞습니다. 하면 저 사람이 단골로 나오곤 합니다. 딱 봐도 힘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300kg짜리 운동기구로 운동을 한대요. 그래서 예. 나온 몸이 저런 몸인데 참 저런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피해갈 수 없었다는 게
예, 바이러스는 아주 작지만 예. 300kg 아무리 들으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요. 뭐 1g도 안 되는 바이러스가 눕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격리 수칙도 잘 지키고 했는데 걸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사람 아주 세계적인 스타가 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을 판정을 받았다는데, 자, 파리 생제르맹의 세계적인 축구 선수죠. 네이마르가 예. 지금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데 격리 중이랍니다. 최근 뭐 그 챔피언스리그 준우승 해가지고 막 경기장에서 막 울고 그런 장면도 봤는데, 예, 휴가를- 네이마르 하면 뭐 예. 축구를 잘 모르는 사람도 들어는 봤음직한 그럼요. 아주 유명한 선수죠. 근데 이 사람이 뭐 휴가를 갔다 온 뒤에 감염이 됐다는데 이 시국에 어딜 갔던 겁니까? 일단 돈이 많으니까 휴가는 갔겠죠. 예. 좋은 데를 갔겠죠. 지금 휴가지에서 찍은 영상 같은데. 예, 지금 저 가족과 저렇게 축구 공놀이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저곳이 수백 개의 클럽이 있다는 스페인의 유명 휴양지 이비자 섬이라고 합니다. 저는 간 적이 없고 예. 일단 유명한 곳이다라고만 들었는데 같은 팀 동료들과도 같이 갔는데 아니, 저기에서 그럼 이제 확진자가 더 일단 있을 수도 있겠네요? 동료들. 저기에서 걸렸는지 그 전에 걸렸는데 저기를 갔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일단 저기에서 다른 곳과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켰습니다. 감염이 또 됐을 수 있는 자, 가능성도 스페인 배제할 수 이비자 없습니다. 섬 얘기가 나왔으니 스페인 얘기 좀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잠깐 보여주시죠. 자, 저기 작게 흰 옷을 입고 막 뭐 기어가는 사람 있죠? 방금 오른쪽 다리를 좀 들었는데요. 예. 눈에 띄는 동작이네요. 저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네 발로 어떤 사람이 흰 옷을 입고 지금 길거리를 걷고 있는데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사람은 경찰입니다. 스페인도 코로나가 심하기 때문에 지금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스크를 안 쓰고 가던 남성이 경찰에 딱 걸렸는데 걸리니까 일단 스페인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저렇게 강아지는 아니고요. 저 정도 크기니까 개라고 해야 되겠죠. 예. 개 흉내를 냈다고 합니다. 멍멍 예. 짖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냥 벌금 내고 말겠네요, 저 같으면. 자, 알겠습니다. 두 번째 뭐, 현장. 잠깐 저 얘기를 제가 좀 더 논평을 하면 일단 그림이 눈에 띄니까요. 네. 일단 강아지 저 흉내를 약간 지금 무안했어요. 죄송합니다. 말씀하세요. 개 흉내를 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섣불리 모든 걸 단정할 수는 없고요. 네. 웬만한 사람이 저런 행동을 보일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실제 개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 DNA 검사를 할 수도 있고. 설마. 너무 나갔나요? 그럼요. 예, 자, 알겠습니다. 두 번째 현장 여기까지고요. 다음 현장 방역 지침 어기다 딱 걸린 미국 정치인 헤드라인 보시죠. 미국 민주당 노마스크 내로남불입니다. 자, 10초짜리 CCTV가 미국을 막 뒤흔들고 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보시죠. 자, 샌프란시스코의 한 미용실입니다. 누군가가 저렇게 들어오는데 미국 권력 서열 3위 바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입니다. 민주당 소속의 펠로시 의장, 평소에 트럼프한테 당신 마스크 좀 써 하면서 맨날 뭐라고 했던 사람인데, 자, 보시는 것처럼 노 마스크. 예, 트럼프 대통령과 앙숙이죠. 마스크를 안 끼고 코로나19 때문에 영업이 금지된 단골 미용실이라고 해요. 미용실 가서 나 머리 좀 해줘라고 해서 머리를 하고 나왔는데 마스크 안 끼고 갔다가 저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지금 좀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저기가 영업이 금지된 미용실이었어요. 지금 미용실에 이제 영업이 금지돼 있는데요. 일단 나 혼자 받으니까 열 수도 있지 않냐라고 단골 미용실에서 부탁을 하고 갔다고 합니다. 정말 딱 걸린 건데, 우리 표현으로. 예. 자, 그러면은 제일 신난 사람이 있죠? 누구죠?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죠. 아하. 두 사람은 예전부터 사이가 안 좋았고 안 좋았죠. 지금은 더 안 좋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미친 낸시 펠로시,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한 얘기니까요. 박 부장 얘기는 아니죠? 아닙니다. 저렇게 자막에 나와 있으면 이건 그러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좀 너무 아닙니다. 아니죠? 저는 뭐 알겠습니다. 좀 구어체를 쓰긴 하지만 네. 막 쓰진 않습니다. 그럼요. 트럼프 대통령이 보통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향해서 앞에 저렇게 수식어로 미친을 붙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미친 낸시 펠로시가 영업 금지인 미용실을 방문해 타격을 받았다. 아하. 남들에게 쓰라고 하더니 본인은 쓰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안 쓴다고 상당히 뭐라고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당신은 안 썼냐라고 예. 때는 이때다. 트위터로 뭐라고 한 겁니다. 말씀하셨듯이 저 두 사람 완전 불구대천의 왼수죠. 카메라 앞에서도 대놓고 저기를 드러낸 적도 많았는데, 잠깐 보시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저 장면인데,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 본회의장에 와서 신년 국정연설 했는데 연설 끝나는 순간 북북 저 뒤에서 트럼프의 연설문을
이 보란 듯이 말이죠. 폭포. 예. 아, 지금 입은 꼭 다물고 있지만 아마 속으로 말은 했을 것 같아요. 아유 이런 쓰레기 같은 녀석 여기서 찢어버리고 가자.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걸로 추정, 상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치면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는데 뒤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막 이렇게 찢는 그런 식인 예. 거잖아요. 사실은 뭐 어떤 관례 또는 예의로 따지면 말도 안 되는 그렇죠. 거긴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 전에 예의와 관례를 벗어난 일을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낸시 펠로 의장도 이 정도야 괜찮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그 미용실 그 CCTV 논란이 커지니까 해명에 나섰는데 오히려 일이 더 커졌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And that when they said, well, we're able to accommodate people one person at a time, as it turns out, it was a setup. It was a setup. So I take responsibility for falling for a setup. I think that that this salon owes me an apology for setting up. Now, I just had my hair washed. I don't wear a mask when I'm washing my hair. Do you wear a mask when you're washing your hair? And that picture is when I just came out of the bowl of getting my hair wet. 아하,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머리를 감고 막 나왔을 때 세상에 이런 상황에서 마스크 쓰는 사람이 어딨냐. 함정에 예. 걸렸다 심지어. 그렇습니다. 아,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런 구설수 예. 또는 논란이 된 일에 겪었을 때는 예. 법칙이 있습니다. 예. 그냥 바로 무조건 내 잘못이다 그러니까요. 하고 그 다음부터 기사나 댓글을 안 보면 돼요. 예. 테트리스나 스토크 뭔가 집중력이 필요한 다른 일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논란을 가장 빨리 벗어날 수가 있어요. 예. 자꾸 반응을 하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났습니다. 제가 영어만 좀 잘하면 낸시 펠로시 시장에게 이런 걸 조언을 했을 텐데 일단 거리가 멀어서 조언은 못했는데 네. 바로 이제 미장실 주인이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이 해명을 하면서 더 논란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골 미용실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뺨을 한 대 맞은 기분이었다. 아, 그 미용실 주인이 예. 다시 논란을 낳잖아요.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 하고 그러면은 딴 일 하는 게 나아요. 그 미용실 스토커가 좋아요. 주인이 혹시 공화당원이었을까요?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일단 그럼 반박은 미용실에서는 안 했습니까? 내가 저런- 함정 판게 아닌데. 저런 예. 함정 아니었다. 예. 일단 해당 미용실 주인이 당시 소속 스타일리스트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예약 사실을 알려왔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뺨을 한 대 맞은 기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뭐 기분이 나쁘겠죠. 자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렇게 영업 안 하는 상황에서도 딱 문을 열어줬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손님은 안 받는데 그러니까요. 펠로시 시장이 예약을 해오니 어쩔 수 없이 받았는데 함정이라니 예. 뒤에는 이제 정확치 않지만 그런 멘트가 숨어져 있는 겁니다. 예. 자, 미국 대선 소식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가 흑인 인권 시위에 폭력성 강조하는 전략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대요. 라이벌인 바이든 후보 뒤를 바짝 쫓고 있는데 두 사람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Want us? Do you want us? And last night they attacked very viciously the mayor's house. And this man just stands here and says, no, we have a democracy. You don't have a democracy when that happens, actually. You have the opposite of a democracy. Our military is beyond any military in the world. We won't have to use military. I don't think we'd have to use military. But we're ready to go with whatever. Thank you very much, everybody. Yeah. Thank you very much, everybody. Thank you very much. And there's been overwhelming requests that I do come because what we want to do is we got to heal. We got to put things together, bring people together. 자, 유튜브 아이디 EODHR님이 박성태 기자님 낯을 드셨냐고. 왜요? 예? 아, 오늘 너무 폭주하시는 것 같다. 아닙니다. 자, 일단 이번 익숙해졌기 때문에 네. 좀 더 제 안에 있는 마음의 소리를 좀 더 직접적으로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번 소요 사태를 놓고 두 사람이 보신 것처럼 완전 다릅니다. 트럼프는 힘, 바이든은 화합. 예. 자, 누가 더 지금 이득일까요? 우리가 일단 추상으로 보면 화합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일단 추상적으로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진다면 당연히 방향은 바이든처럼 해야 되죠. 트럼프 그런데 이제 선거 미국 대선에 뭐가 유리하냐 이걸 놓고 봐야 되는데 효과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지금 아무도 몰라요. 트럼프 대통령은 전략이 있습니다. 자꾸 갈등과 싸움이 있는 곳을 부추겨서 아하. 본인에 대한 지지층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백인 겁니다. 보수층. 그렇습니다. 예. 자꾸 이제 인종 갈등 시위가 있는 곳에 가서 거기서 더 갈등을 만들어서 본인의 지지층을 나오게 하는. 네. 사실은 미국도 대선 투표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지지층이 얼마나 투표장에 나오느냐가 관건이거든요. 트럼프 현 대통령이죠. 현 대통령이
지난 선거 때도 그 전략이 통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계속 그걸 하고 있고 지금 미국 언론 내에서도 실제로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아니 이런 근데 얘기도 하고 실제 있어요. 지금 대선 지지율이 좀 좁혀지고 있어요. 그거 잠깐 보여주시죠. 자 저렇게 말이죠. 예. 지지율 변화를 보면 불과 이제 한 2주 전만 해도 바이든 지금 2달 전 것과 비교입니다. 근데 한 얼마 전만 해도 저 확실히 바이든 4% 민주당 포인트 후보가 가까이 줄었어요. 대통령이 훨씬 더 높다. 무조건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예. 많이 줄었어요. 예.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저는 갈라치기 전략. 예.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갈등을 부추겨서 갈라치기 하는 전략이 어느 정도 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며칠 물론 전에 이제 조 바이든의 경우도 자기 색깔이 너무 없어요. 예. 역시 가만히 전략. 그거를 하다 보면 저렇게 더 전략. 치고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예. 며칠 전 JP 모건 체이스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트럼프 재선에 대비하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더라고요. 예. 자 그런데요 지금 바이든 후보가 앞서 뭐 가만히 전략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든 좀 하고 있는데 게임을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는데 그 장면 잠깐 좀 보여주시죠. 예, 바로 이겁니다. 예. 지금 이 오른쪽에 선글라스 낀 캐릭터가 조 바이든 미국 이게 대통령 이 게임 후보고요. 뭔지 아세요? 동물의 땡이라는 그 예, 모르시죠? 저 압니다. 아세요? 저희 중2 둘째 딸이 아 그래요? 하라는 수학 공부는 안 하고 저걸 매일같이 하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제가 저 게임을 아주 싫어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저 게임을 할 때는 제가 테트리스를 못 해요. 아, 예, 이런 그러시구나. 아무튼 이제 저 지금 선글라스가 바이든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이번에 부통령 후보로 된 해리스입니다. 저렇게 본인의 캐릭터를 동물의 땡 숲인데요. 동물의 땡 게임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식으로 이제 많은 게임 유저들이 저 게임이 이제 일본에서 게임인데 2천만 장이 넘게 팔렸다고 그래요. 네네네. 그 사람들에게 접점을 넓히는 겁니다. 예, 지금 준비해놓은 내용들이 많았는데 예. 우리 박성태 부장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지금 예. 다 잘려나가게 생겼습니다. 아, 지금 그래요? 막 이 부조에서 지금 지금 원고 뭐 한 하는 장 거냐고 나오는데? 막 계속 그러는데. 아, 예. 자, 좋습니다. 일단 세 번째 현장 여기 방송을 이렇게 라이브로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지금 오후 3시 41분을 막 지났습니다. 실시간 순위 중계석 돌려보죠. 예, 오후 3시 10분 기준 10위까지 N포털 전체 기준 실검 순위 나가고 있습니다. 역시 10호 태풍 하이선 1등인데 자, 이 하이선 한반도를 관통할 것이다라는 지금 뭐 예보가 나오고 있는데 좀 경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내일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할 거다. 지금 그림에 나오고 있는데 태풍의 경로가 지금 한반도를 향해서 쭉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일요일 밤, 다음 월요일 새벽에 가장 크게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태풍이 지금 마이삭이 지난 다음에 또 이번엔 매우 강한 태풍이다. 최대 풍속이 초속 50m다. 그러니까 2003년 태풍 매미와 비견되는 속도인데 또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일단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고요. 일단 그래도 올라오면서 경로는 조금 변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아직은 초기이기 때문에 저 태풍이 어디로 갈지는 사실 슈퍼컴퓨터도 정확히는 몰라요. 그렇죠. 계속 이제 지켜봐야 되죠. 근데 지금 경로상은 한반도를 관통할 것이기 때문에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비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일단 좀 비껴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박 부장 오늘 고생하셨고요. 예, 저는 오늘 밤 뉴스룸에서 인사는 마지막이에요. 자,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